여러분, 환율 전쟁 이러면요,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많이 하자. 이게 환율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예.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나 유로로 살 때 적은 돈으로 더 비싼 제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환율 전쟁에 사실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중국은요, 환율 전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자국의 수출품을, 자국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반대입니다. 환율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은 예전역에 없어졌고요. 이제는 역환율 전쟁이 지금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의 공급을 그만큼 줄인다는 이야기니까 어느 나라든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외국인들이 이탈을 해버립니다. 외국인들이. 투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이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들이 뭐를 하느냐? 이자를 올립니다. 이자를. 이게 바로 역환율 전쟁의 핵심입니다. 외국인들 보러 나가지 말라고. 지금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 봐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환율을 금리를 그것도 지속적으로 무한대로 올린다. 무한대로 하긴 좀 그런가요? 여러 차례 올린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통화 정책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올리느냐? 여러분 보세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또 인상해서 여러분 기준금리가 12.75%예요. 12.75%. 그러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는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기준금리가 12.75%니까 우리는 기준금리가 지금 1.5%입니다. 1.5%. 근데 브라질은 12.75%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말입니다.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1%를 올려서 11.75%에서 12.75%가 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브라질은 절박한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까 봐. 빠져나가지 마라. 내가 이자 더 줄 테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브라질의 어떤 상황만은 아니에요. 신흥국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이 보시는 것처럼 체코 같은 경우도요. 5%였던 기준금리를 5.75%까지 올렸습니다. 칠레도 7%였던 것을 8.25%까지 올렸고요. 폴란드도 4.5%를 5.25%까지 올렸습니다. 심지어 인도 보세요. 인도가 중앙에 있잖아요. 4%였던 것을 0.4%포인트 올려서 4.4%가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1.25%를 1.75% 올렸고요. 바레인도 1.25를 1.75, 홍콩도 말입니다. 1.75%를 0.5% 가까이 올려서 1.25%가 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역환율 전쟁 터졌다는 이야기예요. 역환율 전쟁. 전 세계가 금리 올리기에 바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통화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형편없이. 브라질의 레알화 같은 경우도 보세요. 4월 6일까지는 달러당이죠. 이게 4.72 레알이 있는데 지금 5월 5일 기준으로 5.03까지 떨어졌잖아요. 체코는
코로나인데 22.46 코로나에서 23.32 코로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 세계는 금리 올리는데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선진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영국 보세요. 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렸습니다. 1%까지 올렸어요. 선진국도 겁나하는, 신흥국에서 선진국까지 겁나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역환율 전쟁은 지금 불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 전쟁이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말까지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선진국마저도 발부둥 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정상인가요?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는요 작년 8월 25일부터 지금 금리를 4차례나 올렸습니다. 0.25%씩 4차례나 올렸습니다. 지금 4차례인가요? 작년 8월에 올렸죠. 11월에 올렸죠. 그리고 1월에 올렸죠. 그리고 4월에 올렸죠. 4월에. 4차례 올렸네. 4차례. 4차례 올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1.5%인데 우리도 진짜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역환율 전쟁은 계속될 거고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들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살아남기가 힘드니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달러 부채가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국가 차원의 위험도 될 겁니다. 기업들도 당연하고요. 기업들은 달러 부채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겠지만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달러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충격이 터질 가능성도 크지요. 역환율 전쟁에서 실패하는 나라는요 아마 신흥국 다수가 될 거고요. 그중에 대한민국이 낄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환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우리 환율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금융위기 때 달러당 1570.3원이었던 것이 지금 코로나19 때는 1285.7이잖아요. 지금은 1277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하고 지금 맞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돈의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우리는 빚이 많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자도 부담이 많고요. 국채 빚이 있잖아요. 그죠? 국채가 있잖아요. 국채. 여기에다가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크고요. 가게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기 침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렸을 때 지금 물가를 잡지 못할 바에야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려서 잡으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역환율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쨌든 신흥국에서는요 지금 너도 나도 통화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단지 말입니다. 중국만 다릅니다. 지금 중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 금리를 내리고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내리고 있거든요. 일본도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일본도. 중국과 일본이 좀 다른 양상이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금리를 올리는 정책 쪽으로 갑니다. 일단 뭐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역환율 전쟁이 터져서 우리 경제에까지 치명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분명해 보입니다.